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들 그 두 번째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기강을 세운 권율 장군. 1. 45 나이에 벼슬에 나가다. 1537년 7월 6일 강화 도호부 연동에서 태어난 권율은 임진왜란 당시 패전이 짙던 조선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장수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3대 대첩으로 인해 조선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 김시민 장군은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 이렇게 세 가지가 임진왜란 당시의 3대 대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율은 45세에 문과에 급제를 했는데, 평균 30세 전후에 문과에 급제하던 당시의 통계에 미루어 볼 때 굉장히 늦은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름난 유학자이자 조선 개국공신인 권근의 6대 손이었기 때문에 꽤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인데다가 머리도 좋았다고 하는데, 유난히 관직에 오르는 시기가 늦었던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그는 정구품으로 출발해서 종5품을 넘기지 못하는 관력을 거쳤으며, 출세가도를 달렸다라고 보기는 힘든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에 임진왜란이라는 큰 사건을 맞이했고요. 이때에 그는 훌륭한 지위로 행주대첩이라는 큰 승리를 일궈냈으니,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명장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과에 급제를 했지만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1년, 권율은 의주 목사로 발령이 되었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에는 해직이 되어서 관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조정에서는 그를 즉시 광주 목사로 발령을 했고요. 그는 왜군의 침략에서 가장 무사한 지역이었던 전라도에서 힘을 키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라도 관찰사 이정과 방어사 곽영, 휘하에서 개전 한 달 만에 이미 함락된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서 북진했지만, 수원 용인 인근에서 만난 왜군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가 처음 세운 전공은 이치전투였습니다. 1592년 7월 8일 권율은 동북 현감 황진과 함께 금산 서쪽의 이치에서 고바야카와의 군대와 맞추치게 되었고, 이 전투에서 권율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호하는 쾌거를 이루어 이 공로로 전라도 관찰사로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율이 올린 두 번째 승전보는 수원에서였습니다. 그는 전에 수원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서 다시 1만여 명의 군사와 함께 진격을 했고요. 경기도 오산에서 독산 산성에서 우키타의 왜군과 접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다시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진한 그는 행주산성을 거점으로 삼게 되었죠. 그것은 조방장 조경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이때에 승병들 1천여 명이 합류했지만 총 병력의 수는 수천 명 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93년 2월 12일 오전 6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기억되는 행주대첩이 시작이 됩니다. 이 행주대첩으로 기회를 얻다. 이날 왜군은 우키타의 지휘 아래 총 3만여 명의 군사가 7개 부대로 나누어서 진격을 했습니다. 이는 행주산성에 있던 조선군의 4배가 넘는 숫자였죠. 그러나 권율은 행주산성이 입구가 좁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화차와 신기전 등 각종 화약무기와 병력들을 오밀조밀하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목책을 설치해서 이 목책을 방패 삼아 전투 전에 이미 훌륭한 포진을 준비해 두었죠. 조선군은 이중으로 성책을 쌓았고 왜군을 기다렸습니다. 왜군의 1에서 3대는 행주산성을 공략했지만 제1성책을 넘지 못하고 패퇴하였고요. 이에 왜군의 총대장 우키타는 자신이 직접 공격을 지휘하였고요. 그 결과 결국 제1책성을 넘어서 제2책성까지 다가왔지만 조선군은 집중 포격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왜군은 특별한 전략 없이 그저 물량 공세를 쏟아부었고 왜군은 다시 병력을 모아 더 격렬하게 공격을 해서 결국 제2성책의 일부를 불태우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군은 위기에 몰렸지만 이때 처형이 이끄는 승군의 지원으로 왜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력을 다한 왜군의 공격이 이어졌고 이미 거의 모든 전쟁 물자가 바닥이 났던 양군은 백병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일본의 군대는 성 가까이 진격을 해왔고 권율의 지휘를 받은 조선군과 백성들은 떨어진 무기를 대신해서 투석전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때의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짧게 잘라서 거기에 돌을 올려서 운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주치마의 유래라는 말이 전해져 오기도 하지만 1527년 훈몽자회라는 책에 이미 부엌에서 일을 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덧입는 작은 치마라는 의미를 지닌 행조초마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로 보아서 확실하게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서 뭐 행주치마가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이 격전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 행주대첩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김시민의 진주 대첩 이것들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 다시 시작된 전쟁. 그리고 행주대첩 이후 전쟁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공로를 인정받은 권율은 도원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합동참모총장 정도의 지위에 올랐으나 권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왜군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명군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597년부터 시작된 정유재란 당시에는 명군 9만에서 11만 명이 파병되어서 육전의 주력이 되었고 권율 휘하에 있는 군사들은 2만에서 3만 수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처럼 전쟁의 작전 권한 자체가 조선이 아닌 명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울산성 전투에서 태화강 하구로 들어오는 일본 지원군을 연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명군이 참전하지 않은 전투에서는 일본군을 계속 격파해서 전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일본의 북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명나라 장군 마귀와 함께 울산에 주둔을 해서 울산성 전투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그러나 장군 양호의 갑작스러운 퇴각 명령 때문에 퇴각하고 말았고 순천 외교성 전투에도 참전해서 이순신과 함께 수륙 협공으로 고신이 유키나가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전쟁의 확전을 꺼리던 명나라 육군 제독 유정의 비협조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유재란 때에는 임진왜란과는 전쟁의 양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권율의 활약이 크게 돋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왜군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란이 끝난 직후 1599년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한 뒤에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는 전쟁 영웅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영의정으로 추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로 조정에 출사를 했지만
조선의 국운을 지켜낸 조선의 충신이자 명장 권율 장군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